다음은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종합 매매 가격 변동률은 0.71%로 9월 대비 0.0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전월에 비해 상승률이 줄어든 것은 올해 4월 이후 6개월 만으로 가계대출 규제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1년도 10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격이 지난달 말 기준 417만 9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월 대비 1.76% 하락한 것으로 1년 만에 하락했습니다. 김원동 서울주택공사 신임 사장이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장기전세주택에도 공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공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무주택 시민께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김지희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매물 잠김이 지속되면서 정주 여건이 양호하고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고요. 경기와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하고 저평가 인식이 있는 곳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투자의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은 02-3153-2668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에 실시간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아래에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후 부동산에 대한 최신 정보와 궁금한 점들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하실 때 이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영신 소장님이 종부세 및 부동산 관련 지표 분석을 주제로 강의 준비하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또 이제 종부세를 납부해야 될 시기가 돌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는 많이 다릅니다. 작년과는 또 세율 자체도 달라지고요. 그때 부담 금액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고가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부동산 관련 지표까지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많으니까요. 빠르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2021년도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기준 과세 대상 같은 경우는요.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에는 9억 원이었죠. 9억 원에 이제 11억 원으로 이제 2억 원 정도 상향한 거고요. 6월 1일, 그러니까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 등기부등본상에 해당 주택을 소유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매년 4월에 발표한다라고 보시고 실거래가의 한 60% 정도 수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별 공제액까지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6억 원까지는 실제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6억 원이 초과되는 부분에서 이제 세금을 납부하시는 거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11억 원, 11억 원이기 때문에 11억 원 이상이 되는 부분. 그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는 잡종지까지 포함해서 종합 합산 토지 같은 경우는 5억 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요. 별도 합산 토지 이제 상가의 대지 지분까지 다 포함시켰을 때 이거 이제 80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2021년 종부세율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3억 원부터 94억 원까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021년도 이후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주택자냐, 2주택자 이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1주택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현재 세율이 0.6%부터 3.0%까지 이제 배분이 돼 있고요. 이제 2주택자이면서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이 두 채 있거나 또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보통 1.2에서 최대 6%대까지 이제 현재 세금 부과 그 과세율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보통 1%, 2%, 3%대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과세 표준은 15억 원, 45억 원 이하, 45억 원 초과 이렇게 돼 있고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과세 표준을 잡는 별도 합산 토지 같은 경우는 200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0.5%, 근데 400억 원 초과되는 부분 0.7%까지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도 이제 세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집을 한 채를 갖고 있는 법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단일 세율로, 보통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구간별로 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거의 단일 세율입니다. 그래서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구간에서는 3%, 그러니까 3억 원 이하부터 94억 원 초과까지 무조건 3%고요.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나 아니면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6%.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1%부터 3%대까지 골고루 배분이 됐어요. 그리고 별도 합산 토지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개인이 갖고 있는 비율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동시장가액 비율이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에 90%, 2021년도에 95%, 내년에 이제 100%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이제 세금이 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요. 그래서 0.1%부터 해서 0.3%까지 세금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주택 이상이나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같은 경우는 0.6에서 최대 2.8%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구간을 말씀드린 대로 3억 원부터 94억 원까지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든가 세금 부과되는 과표 같은 경우가 과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 우리가 OECD 국가 GDP 대비, 그러니까 국민 소득 대비 현재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요. 실제적으로 영국이 1위고요. 그 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세금 비중이 크다는 얘기죠. 그만큼. 근데 실제로 4.28%고요. 이거 재산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따졌을 때요. 프랑스가 3위. 그리고 실제적으로 2018년도에 3위였다가 2020년도에 세율이 조정이 되면서 2위로 올라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현재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은 낮지 않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위 정도 하는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높다라고 현재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또 20년도와 21년도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현재 공시가격 상승률이 현재 2020년도에 5.98%에서 올해는요 19.08%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지금 3배 이상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재산세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주택분 징수의 변동률도 14.2%대까지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봤을 때 14.2%, 6%대였던 게 14.2%대까지 거의 2배 이상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변동률을 보시게 되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이 시장에 이제 대량 방출이 돼서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했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 변동이 없고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 특히 1세대 1주택 단독 보유했을 때 이거를 현재 실제로 혼자만 갖고 있는 부부 공동 명의가 아니라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고령자인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60세부터 65세 구간별로 봤을 때 65세에서 70세, 그다음 70세 이상으로 봤을 때는 고령자 공제율이 현재 20에서 30, 40%.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20에서 40, 50%였는데 장기 보유 같은 경우도 실제로 20에서 40, 50% 정도 해야 되고 공제율은 20에서 40% 정도까지로 현재 추정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기 보유하면서 고령자인 경우에는 고령자의 장기 보유는 특별하게 변동사항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장기 보유하거나 고령자인 경우에는 10%씩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도 좀 줄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공동명의로 봤을 때는 현재 특례 적용 받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1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지분율이 큰 자가 이제 단독 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제 금액은 11억 원, 말씀드린 대로 11억 원이고요. 이제 공동명의로 갖고 있을 때는 각각의 납세 의무자가 되면서 그다음에 각각 현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6억 원씩이기 때문에 12억 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1억 원이 더 늘어나네라고 얘기하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단독 보유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공동 명의로 하고 있느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령대냐 아니냐 이걸 따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억 원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최대 8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연령대가 있고요. 납세 의무자 연령 보유기간 기준 봤을 때는 저기 말씀드렸던 60세냐 65세냐 또 70세 이상이냐에 따라서 각각 20에서 30, 40%대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독 보유가 실제로 현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따지게 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내가 현재 연령대나 장기 보유냐 이거 따졌을 때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비율이 어디가 더 높으냐 이걸 따지시고 결정하시는 게 낫고요. 그래서 세부담 상한선을 개정을 했는데 세부담은 전년도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대비 2021년도는 이 정도 선까지만 올리겠다라는 기준이고요. 그게 봤을 때는 개정 전에는 보통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200%, 그다음에 연령대 150%, 3주택 이상은 300%까지 기준을 잡았었는데 현재 개정이 된 법령안에는 연령대는 똑같습니다. 150%고요. 조정 대상 지역의 3주택자는 300%가 됐습니다. 100%가 늘어난 건데요. 근데 이상한 거는 3주택자 이상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3주택자 이상인 경우가 물론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게 비규제 지역에 들어가 있는 주택들, 지방 소도시에 있는 주택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00%로 잡은 거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정 대상 지역, 이제 규제가 들어간 지역에 주택을 두 채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현재 상한선이 늘어났기 때문에 100%만큼 세금을 더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고령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2020년도에 재산세가 588만 원 정도, 2021년도에는 618만 원 정도로 올랐죠. 그래서 29만 7,600원 정도를 더 내셔야 되는 거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세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10%씩 또 현재 고령자 혜택을 더 주기 때문에 95만 4천 원으로 줄었음이라서 현재 36만 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보유세 합계는 실제로 6만 3천 원 정도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잔용보다는 6만 3천 원 정도를 덜 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기 보유하면서 고령자인 경우에 좀 혜택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현재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 같은 경우는 이거 굉장히 커집니다. 이거는 어떤 주택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현재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 기준을 잡은 거고요. 재산세가 1,470만 원 정도 됐던 작년에 대비 올해는 1,500만 원이 됐고요. 89만 원 정도 더 내는 거고요. 종부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4%대까지 거의 3배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5,200만 원에서 1억 2,7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7,500만 원 더 내야 되는 거고요. 또 보유세를 총 합쳤을 때 재산세, 종부세까지 합쳤을 때 7,600만 원 정도가 더 부담이 된다. 내년에는 이 금액보다 더 높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100%대까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택들이 대부분 다 고가 주택이죠. 고가 주택들이 대부분 다 시장에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하지만 이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세대들이 대부분 다 대출을 활용한 세대들이 아니라 현금 보유 부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을 들고 있는 부자들만 더욱더 현재 부자 증식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역별로 봤을 때 이건 이제 지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전세 가격이나 매매가가 얼마나 올랐는가 봤더니요. 2년 동안에 이제 2020년도부터 이제 올해까지 봤을 때 2년 동안에 수도권 지역이 16.7%, 5개 광역시가 9.8%, 기타 지방이 5.3%, 기타 지방에 있는 소도시까지도 다 전세값이 올랐고요. 지역별로 아파트 실거래가 추이를 보게 되면 실제로 수도권 지역이 58.5%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5개 광역시가 26.5%, 기타 지방이 2.1%.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상향선이 현재 끝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꺾임새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집 사기가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인허가 물량이라든가 분양 물량 보게 되면 공급을 얼마나 현재 안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16년도부터 쭉 봤을 때 인허가 추이를 보게 되면 현재 주택 인허가 받은 물량이죠. 72만 가구였던 2016년도 배에서 실제로 2022년도에는 51만 가구밖에 안 됩니다. 작년도 올해 대비 뭐 한 3만 가구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51만 가구밖에 안 되고요. 분양 물량도 당연하죠. 분양도 현재 실제적으로 46만 가구에서 우리가 40만 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급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들만 들어갔기 때문에 매물 잠김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 수주 전망도 보시게 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공이냐 민간이냐 토목이냐 건축이냐 주거냐 비주거냐 이렇게 따졌을 때 실제적으로 연간 작년 대비 올해 대비 내년까지 봤을 때 내년에 이제 물량 잡힌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제적으로 공공 분양은 0.9% 정도가 늘어나지만
민간 부분에 마이너스 0.1%, 민간 주택 사업이 현재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0.1%, 거기에 건축 분야도 당연히 마이너스 1.1%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비주거가 마이너스 3.7%, 주거는 1.2%가 늘어나긴 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건설 물량도 그만큼 준다. 당연한 거죠. 분양 물량이 없다는 얘기는 건설 물량이 없다는 거고요.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집값을 잡기는 앞으로도 요원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도 주택시장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현재 통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2.0% 정도가 오를 거고 더욱더 문제는 전세값이 6% 이상 오른다. 이제 집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매매 수요가 현재 임대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당연히 전세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5%대까지 오른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요. 수도권 지역이 현재 실제적으로 3% 정도가 오를 거다. 전국적으로는 2%고요. 수도권은 현재 세조, 서울, 경기, 인천을 얘기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는 지역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정책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임차 시장과 현재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과 봤을 때는 무주택 임차 가구가 38.8%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가 보유 임차 가구, 집은 갖고 있으면서 내가 새를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합쳤을 때 42% 정도 됩니다. 거기에 현재 자가 보유, 내가 보유하면서 거주하는 사람들 같은 비율도 61.2%. 이거는 공공이냐 민간이냐 따질 거 없이 투트랙으로 임대주택이 공급이 된다. 무조건 공공으로만 할 게 아니라 민간주택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얘기고요. 임대인 임차인을 모두를 위한 임대차 제도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건 임대차 3법에 대한 얘기 같습니다. 굉장한 악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현재 실제적으로 조금 더 보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 같고요.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정상화해서 실제적으로 시장에 물건이 풀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고 일시적으로라도 양도세를 완화해주고 기존 주택들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게 한다면 서울 지역에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의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초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2021년 달라진 종부세를 비롯해서 앞으로의 시장 흐름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박영신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지역 서초구 서초동 만나보도록 할게요. 2호선과 3호선이 지나는 교대형 역세권이고요. 토론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역의 시세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을 예상합니다. 거주하기 좋은 곳으로 잘 알려져 있죠. 서초구입니다. 서초구 서초동 지역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다세대 주택이 이제는 현재 아파트 상승률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수요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저가에 구입할 수 있고요. 특히 강남 소초에 있다면 또 얘기가 다르죠. 더욱더 투자 가치 높다 보셔야 되고요.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부터미널역과 교대역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경부속도로 축을 좌우로 나눴을 때 서초사동 방배라든가 아래쪽 봤을 때 양재 권역 개발, 그다음 현재 재건축 사업이 되고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신동아 재건축 무지개, 이제 신동아만 남았죠. 재건축 사업이. 우성이라든가 무지개 아파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 분양으로 이제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거기에 강남대로와 역삼로의 테헤란로 그 주변으로 봤을 때는 현재 학군 수요가 많이 몰려 대치동과 현재 그 개포동 또 그 주변의 역삼, 도곡 이런 형태의 좌우로 나누어진 형태로 이제 어떤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치적인 여건이 상당히 좋다 보셔야 되고요. 학군 수요는 당연히 절대적인 수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 학군 수요가 얼마나 몰리는가는 그 주변 학군이 어떤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초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뭐 중고등학교가 포진하고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 주변의 학군 수요는 기본적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차 수요뿐만 아니라 매매 수요도 그만큼 이쪽 지역을 많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또 이제 문화지구가 지정될 수밖에 없는 지역들, 서초구에서는 문화사업을 굉장히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센트럴시티부터 세빛섬까지 또 이스라 전당부터 해서 그 주변 범위를 이미 다 지정을 해놨죠.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특화된 거리까지 조성이 되고 법원단지부터 종합병원, 현대예술의 전당, 또 문화예술공간까지 같이 형성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투자 가치 높을 수밖에 없고요. 서초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발해야 되는 사업이 이제 가장 큰 현재 국직국채한 사업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는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교대역부터 해서 연결된 강남역까지 연결된 부분, 예술의 전당부터 현재 법조타운 연결돼서 세빛섬까지 연결된 문화특구, 그다음에 정부사 부지 개발을 통해서 현재 금융 첨단 산업이 들어서는 현재 그 주변 개발 사업, 그다음에 롯데타운 개발이 이제 곧 시행이 될 거기 때문에 업무지구로 롯데와 코오롱 부지들 이런 활용을 할 거고요. 남부터미널 개발 계획이라든가 우면 양재 R&CD 단지까지 같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현재 쭉 펼쳐져 있는 개발 사업만 보더라도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
롯데타운 같은 경우는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됐죠. 그래서 현재 롯데칠성과 코오롱 부지가 같이 묶어서 개발될 가능성이 크고요. 용도 지역이 이제 변경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실제 용도가 변경이 되면서 그중에 상업 지역도 활성화되고 최고 250m의 업무지구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서초동의 롯데칠성 부지와 남부터미널 부지가 현재 10,000평방미터 이상 부지 개발 대상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발될 수 있는 여건으로 충분하죠. 오피스 빌딩부터 해서 호텔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크게 주목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는 서초 양재부터 반포 서초 구간이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구간이고요. 녹색 구간이 아니라 붉은색 구간이기 때문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활성화된다. 그만큼 주변이 굉장히 또 어느 정도 자극적인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고요. 임대금액은 4억 6천만 원부터 5억 8천만 원까지. 전세를 투자했을 경우는 8,500만 원부터 1억 5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천만 원 보증금에 월 120에서 150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을 최대로 잡았을 때 2억 1천만 원부터 2억 7천만 원 정도, 3억 500만 원부터 3억 8,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이 고급 주택가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고급 주택가 위치한 우선 환경에 테라스라든가 별도의 마당도 있는 호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파라권 수요라든가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다양한 개발 호재라든가 업무지구 활성화, 또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가치까지 높아진다. 앞으로도 투자처로서도 뭐 손색이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요.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볼게요. 자, 이번에는 강남구 역삼동 살펴보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의 불량 1.5룸 구조 오피스텔입니다. 지역의 시세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을 예상합니다. 네, 지역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시세도 부탁드릴게요. 네, 역삼역과 강남역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최역세권이고요. 더블역세권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미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입주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헤란로에는 국제로 복합지구가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롯데와 삼성, 우리나라 굴지 대기업들이 테헤란로에 다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중에 파생기업들도 많고요. 관련된 업체들, 중소기업들이 그만큼 따라오기 때문에 그중에 업무지구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또 신분당선 연장선이 또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젠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창업밸리부터 해서 벤처 창업가들이 많이 포진할 수밖에 없는 적극적으로 현재 정부에서 현재 이 지역을 현재 창업과 관련된 시설들을 많이 배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2030 세대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 주변이 젊은 직장인들, 혼자 사는 원룸과 1.5룸이 필요한 수요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또 대형 상권도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토지 가격 급등에 의해서 주변 오피스텔도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가치까지 있는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물건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강남 지역은 현재 강남 역삼부터 삼성까지 현재 국제 업무지구 벤처 산업 벨트가 현재 형성돼 있고요. 양재부터 도곡, 개포, 또 수서까지 연결되어 있는 의료 산업 벨트. 그다음에 현재 압구정 로데오부터 하기월까지 현재 한류 관광 문화 산업. 그다음에 현재 신사 노년부터 강남까지 연결되는 그 주변에는 상업이라든가 의료 관광 시설들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심의 메인에 들어간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고요. 이미 준공이 완료됐죠. 르네상스 호텔 부지 같은 경우도 현재 업무나 숙박시설부터 업무실까지 같이 만들어진 2개의 동을 별도의 동으로 현재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변이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할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와 현재 무역센터 중심으로 한 현재 영동대로 통합개발, 또 송파 쪽에 있는 종합운동장 통해서 개발되는 또 그 주변의 스포츠 특화라든가 한강 정비권역이라든가 같이 연결된 고리들이 많은 지역이고요. 지하공간 개발 통해서 위례신사선부터 GTX A노선, C노선, SRT, KTX, GTX까지 연결되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재 판매 시설부터 호텔, 공연장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현대자동차 부지와 센터필드 그다음에 롯데 칠성 부지까지 같이 연결된 현재 가로축으로 연결되는 업무지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센터필드가 이제 르네상스 호텔 부지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이 주변에 전철역 주변에 있는 상업지역들 같은 경우도 용적률이 상향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고요.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실제로 투자 금액은 5,700에서 8,300만 원 정도 전세 투자했을 경우에는요. 임대 금액은 보증 2천만 원을 105에서 12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4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굉장히 소액이죠. 5,700에서 1억 3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로 직장이 밀집 지역이면서 앞으로 상권이 더 활발화되면서 주변 임차 수요가 풍부해지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임대 관련된 또 노후 생활도 보장되고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여건이 제시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삼동 투자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박영신 소장님이 서울시 민간 재정비 사업 수혜주 분석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전화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박영신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발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사님과 어떤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들 이제 투자하시는데 많이 어디를 할까 많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예. 근데 그래도 똘똘한 한 채가 가장 투자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똘똘한 한 채를 원하시는 분들 서초구의 양재동과 방배동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럼 김채영 이사님이 준비하신 부동산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지역. 자,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 역세권이고요. 투룸구조 오피스텔 소개해드립니다. 지역의 시세는 4억 5천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을 예상합니다. 정말 지역부터 똘똘한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초구 양재동 자세한 소식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투룸 오피스텔 하면 그냥 우리가 오피스텔 기존에 그 업무와 같이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생각하시는데 오늘 이 투룸 오피스텔은 주거용입니다. 그냥 그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같이 있는 투룸 오피스텔이라 그 실평수도 14평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사용하시기가 편리한 그런 그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우선 위치가 이제 요즘 이 양재동 쪽에 이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좀 가까이에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이쪽 지역이 또 앞으로 이쪽은 다 아파트잖아요. 개포동 조금 놔두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이제 또 혹시 뭐 개발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개발 이익까지 생각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양재역 하면 저희가 이제 꼭 GTX C 노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GTX C 노선이 그 강남에는 A 노선, C 노선 이렇게 들어오죠. 근데 이쪽 지역에 양재역에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을 예측해서 C 노선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다음 정거장이죠. 예, 양재 시민의 숲역도 위례 과천선이 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갈 것을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이쪽 지역은 뭐 투룸, 뭐 자녀 한 분 정도는 뭐 조그맣게 산다 하면은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쪽은 그 우리가 말하는 교육이죠. 교육. 우리가 말하는 명문 학군이기 때문에 요 대치동 학원을 바라보고 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살고 다른 지역에 사시다가 우선 아이 때문에 우선 이렇게 사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1, 2인 가구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이 찾는 그런 주택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이쪽은 양재천이 있어요.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천과 산, 뭐 공원, 그렇죠? 말죽거리 공원이나 시민의 숲공원, 또 구룡산. 근데 우리 어떤 분은 와서 보시고 아 여기가 강남 끝 아닙니까?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이 산을 넘어서 산을 끼고 있는 거지. 요 넘어서 또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좋고요. 또 강남 세브란스 병원. 또 삼성 서울병원이 있기 때문에 병세권이라고 하기도 하죠. 생활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곳이다 보시면 되겠고 우선 보시면 이제 소득을 항상 비교가 되는데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조금 그 소득이 많이 있는 지역이 있죠. 예, 부촌이라고 그러죠. 그런 쪽으로 많이 형성돼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도 일자리가 서울시의 약 4분의 1 강남 상구 쪽에 치우쳐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영동대로 지하도시, 뭐 잠실 마이스 단지, 수서 역세권, 양재우면 R&CD 특구지역, 또 롯데칠성 음료 부지 개발, 정보사 부지 개발, 이곳 말고도 사당 환승센터, 남부터미널, 또 화물터미널, 물류센터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난다. 그렇지만 지금 강남은 주택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만큼 희소 가치가 있고 또 이 강남 지역은 토지 갑자기 그런 식으로 지금 다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묶여 있어요. 조금 그런 지역은 이제 실거주 아니면 투자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어디 투자할까 하는 걸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개발 호재죠. 어떤 개발에 우리 주택에 영향을 미치나. 그렇죠? 무조건 제일 첫 번째가 업무 지역 가까이 있는 그 주택이 가장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형 호재, 대형 개발 호재, 우리가 말하는 그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딱 중심으로 해서 영동대로 지하 개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거죠. 굉장히 큰 개발입니다. 코엑스 바로 옆에 있고 또 마이스 단지, 업무 단지 있고 탄천 수변공원, 문화공원, 또 종합운동장 또 개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고 개발이 이렇게 크게 이루어지고 앞으로 삼성동은 이 강남은 우리나라만의 도시가 아니다. 왜 앞으로 이쪽에서 이제 국제 회의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국제적인 업무가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영동대로 지하도시 지하 6층까지 되죠. GTX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인데 삼성역이 앞으로 많은 인구 많이 이용객들이 많아진다. 한 100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 이유는 GTX C노선, A노선 들어오죠. KTX라든지 SRT라든지 또 위례 신사선이라든지 여기 2호선 있죠. 여기 9호선 있죠. 게다가 이렇게 지하 도시가 크게 되면서 그냥 교통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여기 생활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로 생활 인프라 갖춰진 그런 업무 상점들이나 모든 게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뿐 아니라 이게 약 연면적이 잠실 야구장에 한 30배 되는데 여기까지 연결하고 코엑스까지 연결하면 더 많이죠. 내가 보기에 한 50배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지하 도시가 하나 형성된다. 지상에는 이렇게 우리가 서울광장도 널찍한데 그것보다 2.5배나 더 넓은 앞으로 강남의 행사라든가 모든 볼거리가 많아질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예, 게다가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대기업들이 들어오면 또 그 주변에 주택 시세가 올라갑니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죠.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이쪽뿐 아니라 강남역
여기 삼성타운이 있는데 바로 옆이죠. 더 크고 더 멋있게 건설이 됩니다. 게다가 교대역, 서초역까지 쭉 또 이제 종상향돼서 또 고층 빌딩으로 테헤란로가 더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게다가 이제 정보사 부지 여기도 개발이 있죠. 이곳은 이제 뭐 4차 산업, 뭐 공원까지 위시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또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또 게다가 이제 서울 대표 문화예술 거점으로서 문화예술의 또 그 본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도 그 깨끗한 산업,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재우면 R&CD 특구 지역 이렇게 4권역으로 나눠져서 이쪽도 한 권역 한 권역 깨끗이 더 업그레이드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쪽 지역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연구단지, 우리나라의 AI 최첨단 연구단지죠. 앞으로 이쪽으로 굴뚝 없는 산업이죠. 최첨단 AI 연구단지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크나큰 산업을 이끌어갈 그런 연구단지가 들어옵니다. 탑5 대기업들이 들어오죠. 예. 게다가 이제 여기에 또 연계해서 카이스트 대학원도 AI 대학원이 이쪽으로 2023년까지 이쪽으로 온다고 하니까 그만큼 연계돼서 많은 산업을 일으키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양재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쪽에 그 화물 터미널 자리에 물류단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택배 뭐 하루 이틀 걸리는데 바로 2시간 전에만 주문하면 바로 내가 받아볼 수 있는 편리한 그런 물류단지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수서, 역세권역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쪽이 GTX도 들어오죠. GTX A노선이 들어오는데 GTX하고 뭐 3호선, 5호선 이렇게 3호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것만 아니고 이제 통합적으로 뭐 상업, 주거, 업무, 일자리가 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그 주택 찾는 수요가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렇게 돼서 다 좋은데 이제 교통도 많은 게 개발이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교통이 많이 불편해집니다.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가 또 이루어지고 있죠. 이렇게 개발 그 소식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면 지상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깨끗하게 아름다운 강남으로 다시 거듭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GTX의 수혜지는 강남입니다. 왜냐? 모든 기준이 강남 접근성 몇 분이냐 그러죠. 예, 그래서 더더욱 강남이 더 빛날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게다가 이제 이렇게 가까이에 양재 수서 A노선, C노선이 들어오죠. 그래서 수서에는 A노선, 양재에는 C노선, 삼성은 A노선, C노선이 같이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이쪽으로 많은 사람이 몰릴 것을 예상을 해서 이렇게 가까이 했고, 제가 가장 앞으로 더 많은 이용객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 되는데요. 이 멀리서는 지금은 나와서 뭐 쇼핑이라든지 모든 거 업무를 볼 수 없죠. 예, 그렇지만 앞으로는 뭐 10분, 20분, 30분 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강남에서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측하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신분당선도 골드라인이죠. 남북으로 골드라인, 동서로 골드라인은 9호선. 그래서 이렇게 더 연장되면 더 편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쪽에 위례 과천선이라든가 수서 광주선 뭐 이렇게 새로운 게 생기고, 위례 신사선은 또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다 좋은데 딱 하나 매매가죠. 예, 주택 가격이 앞자리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여기는 4자인데 요즘 나오는 것도 앞자리가 5자, 6자입니다. 투룸인데. 그래서 양재동 투룸 오피스텔은 주거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 이익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4억 5천에서 4억 6천만 원. 예, 그래서 전세를 합해서, 그렇죠. 이렇게 뭐 4억을 그렇게 현금 갖고 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전세하고 연계돼서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이면 똘똘한 한 채 오피스텔 투자하실 수 있겠고요. 또 월세를 원하시는 분, 강남 월세 잘 나옵니다. 110만에서 130만 원. 그래서 이 오피스텔은 대출을 많이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한 1억 조금 넘게 1억 3천 정도 하면은 월세도 이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일자리가 늘어나는 소식이 많이 들리는 서초구 양재동에 대해서 함께 지역 분석해봤고요. 계속해서 만나볼 지역은 서초구 방배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지역인데요. 7호선 내방역 역세권입니다. 1.5에서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역의 시세 4억 4,500만 원에서 6억 5,500만 원을 예상합니다. 자, 이번엔 거주 환경 좋기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죠. 서초구 방배동 지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네. 요 방배동은 위치가 일단은 이제 뭐 방배 여기 내방역에서 아주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5룸이라든지 투룸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두 가지 타입이 있어서 더 좋고요. 투자 금액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고, 우선 이 방배동 하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뭐 학군 좋고 교통 좋고 여러 가지로 골고루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삼박자가 맞아지는 거죠. 일자리 가까이에 있죠. 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원하는 곳이다. 게다가 이제 이 앞으로 이 반포 주공을 이 필두로 해서 이쪽으로 이제 또 최고가를 찍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이렇게 그 대단히 아파트가 강남에 지어지면 또 그 최고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그만큼 여러 가지로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 강남 이렇게 원하시는데 그 쪽에 있기 때문에 그 개발 이익을 충분히 볼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이제 이쪽에 생활 인프라가 뭐 자연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 보시면 제가 뭐 법조 단지 있죠. 뭐 교육대라든지 예술대라든지 뭐 또 보면은 뭐 그 명문고등학교 국립현충원 공원 저 안에도 공원처럼 잘 갖춰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예술의 전당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공연을 보더라도 늦게 끝나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은 한 번 오기가 힘든데 이렇게 가까이 살면 예술까지도 덤으로 가져갈 수 있다. 게다가 이제 일자리가 모든 업무지 접근성이 어디로 가든 뭐 다리 건너 가든 뭐 전철을 이용하든 모든 교통이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지라고 항상 일컫는 강남 그 서초구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이렇게 트리플 역세권 뭐 이렇게 더블 역세권들이 가까이 있어서 교통은 아주 좋죠. 게다가 이제 앞으로 개발 호재 개발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반포 아파트 이제 이게 최고가가 얼마나 될까 지금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크게 대단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개발 이익을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래 방배동은 보면은 뭐 지금 현재 조그맣게 15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앞으로 이제 오래된 노후화된 다세대 주택이나 이 주택들이 또 이제 이렇게 뭐 대단위로 건설을 안 해도 조그맣게 이렇게 점차적으로 재개발, 뭐 재건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세대 사면 뭐 사면 그다음부터는 폭락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 입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가치는 끝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보면은 이 정보사부지 개발, 뭐 4차 산업, 뭐 스타트업이나 이렇게 블록체인이나 들어오면서 또 그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예술의 본거지로 또 새롭게 탄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아트밸리 조성 우리가 보면은 이 뭐 한강 세빛섬이라고 그러죠. 세빛둥둥섬 거기에서 쭉 따라서 예술의 전당까지 뭐 이렇게 아트 갤러리나 아트밸리로 또 서서히 조성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삼성타운 옆에 그 롯데 또 칠성 코오롱 부지가 롯데타운으로 재탄생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또 이쪽은 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서 종상향돼서 또 역시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남부터미널 개발 소식이 있죠. 재개발 소식. 그래서 또 이쪽으로 뭐 터미널만 새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또 들어옵니다. 그 보시면 되겠고 사당 복합 환승센터 이쪽도 뭐 5개동으로 건설이 돼요. 우리가 보면 사당동 보면 이렇게 많이 보글보글하게 수도권 지역으로 가려면 굉장히 빨간 버스들 줄 서 있죠. 근데 그거를 한쪽으로 다 이렇게
간단하게 깨끗하게 정리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하면서 5개 동으로 건설될 예정이고 100m입니다. 높이 100m. 또 지하는 9층까지, 지하 9층까지 건설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많은 일자리가 또 새로 생겨난다. 그리고 이 복합환승센터도 되고 이쪽도 종사양돼서 일자리가 이 사당동 쪽에 일자리가 또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일자리가 자꾸 생기니까 강남에 교통을 또 원활하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지하는 교통이 빠르게 이동하게 하고 또 지상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공원이 하나 생긴다. 강남이 더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GTX 수혜지는 강남이다. 삼성, 양재, 수서. 이 3군데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GTX 하나만 있어도 주변이 1km 반경이 들썩들썩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까이에 3군데 있어서 모든 기준은 강남 접근성, 몇 분 거리냐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GTX 타려면 지하 6층까지 내려가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지하로 가나요? 직선 거리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지상권이 지하 40m 이하부터는 지상권에 해당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하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다 좋은데 우리가 항상 그 매매가 앞자리가 계속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방배동도 1.5룸은 여기 4억대입니다. 1.5룸. 그다음에 이건 2룸. 다세대 주택이죠. 네, 그래서 4억 4,500만 원에서 6억 5,500만 원인데 뭐 본인들 투자금에 맞춰서 와서 보시면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요. 전세는 3억 6천만 원에서 5억 5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뭐 8,500만 원에서 9,500만 원인데 요거는 이제 전세 시세에 따라서 약간씩 조정이 됩니다. 조금 덜 투자하실 수도 있고 뭐 조금 제가 좀 높게 잡았는데 뭐 한 8, 9천이면 투자를 하실 수 있다. 뭐 1억 안쪽이죠. 예, 그리고 또 초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많이들 좋아하시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제 월세를 원하시는 분은 뭐 이곳 같은 경우도 뭐 전세, 반전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 금액이 좀 여유롭다 그러면 반전세로 하셔서 뭐 물론 월세는 한 조금 뭐 7, 80만 원 좀 적게 받을 수 있겠죠. 근데 3천만 원에 뭐 100만 원에서 한 16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대출 한 40% 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2억 4,500에서 3억 5,500. 사실은 이렇게 요즘 대출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우선 이렇게 사놨다가 나중에 자금이 원활히 이렇게 조금 잘 돌아갈 때 그때 월세로 바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지금 돈 가치가 점점 조금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돈만 많이 갖고 계시지 말고 조금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똘똘한 한 채 있을 때 투자하시는 것도 내 재산 증식의 어떤 한 방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시세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투자 전략 간략하게만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우리가 간단하게 투자 전략하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대형 업무지가 어딘가.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대형 업무지 접근성이 우수한가. 또 우리나라 또 교육열 높죠. 예, 학군. 또 그다음에 얼마나 빠르게 내가 직장을 갈 수 있을까. 직주 근접 선호하고요. 또 역세권, 학세권, 병세권, 생활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나. 이 강남 쪽은 생활 인프라가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없는 거 없이 우리나라는 다 있습니다. 세계. 그만큼 생활 인프라 최고죠. 네, 최고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개발도 어떻게 이루어질까? 대규모 방배동 재건축 뭐 이런 수혜지고 미래 가치가 재건축도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다방면으로 체크를 하셔서 투자함이 옳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채영 이사님이 2022년 상반기 투자 전략을 주제로 1:1 무료 상담 진행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그리고 장소는 02-3153-2668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채영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김채영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투자 주의하셔야겠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5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입니다. 노란 톡방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아래 QR코드를 찍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들 지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